오늘은 제가 특강을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전산 쪽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걸 다 연구하고 해가지고 찾아낸 거지 제가 일부러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연구비 들여가면서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목사님이 뚝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저기서 자료 다 찾고요, 연구해보고요, 시연도 해보고요, 다 해봐서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저들이 선거를 조작을 했을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계속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조작이라는 게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해커라면, 여기서 해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기획한 세력과 그리고 실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자, 실행하는 자, 방어해 주는 자, 그게 해커예요. 누구냐? 전 이렇게 봅니다. 부정선거를 기획한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한 자는 어디냐?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방어해 주는 데가 어디냐? 이게 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모든 재판하는 데서부터 다 규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해도 절대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거 투표하러 가서 이제 투표하고 이거를 갖다가 투표함에다 넣고 투표에 함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표가 되고 투표 지금 부정선거 투표를 넣는지 안 넣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내가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은 저는 개표 절차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개표 절차. 근데 개표를 내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요, 참관인은 정당에서 6명 그리고 무소속에서 2명, 8명 정도가 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2분의 1만 참여하면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이런 거 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8단계로 한다. 어떻게 했냐면 투표를 했어요. 사전선거하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투표함이 개표하는 대로 모이겠죠? 안 모여요? 모으죠? 그게 접수부예요. 접수부. 그래가지고 다 투표함이 왔냐 안 왔냐 그걸 다 확인해요. 확인해서 다 왔다 하면 접수부에서 다 시연을 해요. 자, 사전 투표함도 왔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함도 왔고 다 모였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두 번째가 개함이에요. 개함. 연다 그 말이에요. 함을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 윤상현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제가 이제 보면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는 투표함이 3개가 안 왔는데 이미 개수는 되어 있었어요. 투표함 3개가 도망가 없었어. 그랬는데 이미 개표는 된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무리 투표하고 개표를 해봐야 이미 여기는 메모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투표함하고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 다 결과가 끝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투표함을 찾았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났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세 번째, 개함으로 하고, 개함으로 하면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투표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투표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개표를 하게 해요. 그러면 개표한 거에서 심사해서 집계부에서 집계를 합니다. 누구는 몇 표, 누구는 몇 표 집계합니다. 그리고 개표 상한표를 계속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검열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개표가 된 걸 다 기록을 해요. 종합을 해서 기록을 해서 보고서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제가 넘겨서 보시면 저는 접수부, 개함부, 투표 여기는 다 하는데 심사 접계부부터 볼게요. 집계부.
개표 사원이 수작업을 심사해요. 심사 개수기를 통해 한 번 더 총 3번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 이렇게 투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개표지에다 넣으면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누구로 분리되면 이쪽에서 개표원이 검증한다고 하지만 검증하는 게 아니고 만나고 드르륵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개표 상황표 확인서. 옆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개표 상황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개표에서 누가 몇 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석에서 확인을 해요. 몇 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난 뒤에 넘어가면 위원회에서 검열을 해요. 이거 제대로 써졌냐 안 써졌냐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위원 검열석에 가서 이곳에서 출석 위원들이 후보자별로 득표수와 무효 득표수 등을 검열해요. 써놓은 거를 가지고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있는 위원장이 누구는 몇 표 이렇게 선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표하는 대로 넘겨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록 보고석에서 이걸 기록을 한 거를 보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결과를 입력 보고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죠. 자, 이 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개표된 걸 가지고 숫자를 넣어가지고 몇 표 이렇게 넣으니까. 물론 여기서도 컴퓨터로 조작을 해요. 개표도 넣고 막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데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몇 표 해가지고 투표를 넣었어요. 넣고 나면 투표지가 여기 다 이 함에다가 쌉니다. 어떻게 싸냐면 이게 이제 투표 구별로 중구면 중구 그 나눠 가지고 몇 표 나왔다. 이게 다 해서 싸서 포괄해놔요.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뭘 하자고 한 거냐면 요 투표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그 서버라고 그래요. 컴퓨터 서버 통과한 통계표하고 그거하고 비교하자. 이걸 열고 이걸 개표를 다시 해보자.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해보자.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넘겨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해커라면,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의 기획자라면 어느 걸 누리겠냐? 당일 투표는 사람들의 감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위험성이 있어요. 사전투표를 가지고만 한다고 해도 사전투표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에다가 뭘 노리냐? 중앙 서버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DB라고 하는데 조금 이 데이터를 플러스 시켜버리면, 아까 동영상 낮에 봤죠? 예? 조금 이따 또 한번 보여줄게요.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중앙 서버를 노린다는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 당일 투표의 조작이 어렵고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당일 투표는 개표가 끝나면 현장에서 바로 개표 참관인과 시민이 투표지의 실제 숫자와 전산 입력 숫자를 즉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투표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조가 가능해요. 당일 투표는 거기서 하는데, 그 다음에 현장 검증과 수작업 개표가 병행되기 때문에 전산 조작 시 즉시 적발될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몇 군데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감시 인력도 많고 개표장 내에서 수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참관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요 개표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여기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전산 조작을 하더라도 당일 투표에서는 매우 위험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노리겠느냐? 사전 투표를 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컴퓨터 조작을 다 해놓고 숫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통일당에는 당일 투표한 것도 하나도 개수를 안 해서 0표가 나온 데 있고 엄청나게 줄여놨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 부정선거를 해야 하는 자라고 한다면
관내 사전투표는 본인 선거구 안에서 합니다. 관내,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관내에서는 내가 중구면 중구에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멀리서 있는 사람. 그럼 본인 선거구 밖 다른 지역에서 한 건 어떻게 하죠? 네? 사전투표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그 관할구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다 그 말이야. 근데 왜 투표함이 이동할 때 바로 해당 지역 선관위로 가는데 중앙우편센터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송을 시켜요, 이거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표함이 이동한단 말이야. 투표함이 이동을 가는데 이번에는 나는 대통령 선거는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지역개표, 세 번째 가면 지역개표소, 관외 지역개표소,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중구인데 퇴계로에서 투표를 했어. 근데 나는 사는 데가 황학동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옮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둬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사전투표는요, 그 관내 그 투표에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자르게 돼 있잖아.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인쇄로 가늠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없애려면요, 사전투표 없애야 돼요. 사전선거 없애야 됩니다. 그 사전선거를 이틀이나 하게 하고 말이죠. 그럼 뭐하러 공휴일을 줍니까? 이틀이나 하고 그것도 나흘, 3일 내지 나흘 동안 별도 보관해놔. 아무도 못 봐,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봉해놓은 걸 뜯어서 거기다 막 집어넣어. 그거 왜 집어넣냐 그랬더니 관외 투표를 집어넣었다. 여러분, 그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 봉해놓은 걸 왜 여냐고.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넘겨서 보시면 물리적 가짜 투표용지 넣기를, 이거는 어려워요. 63대 36으로 만들어 넣기가 불가합니다. 요거는 사람이 막 이거 하려면,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그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 사람이 50명, 가짜 국회의원이 50명이라고 그러지, 53명인데 50명을 가정을 했어요. 50명. 근데 이 사람들을 공개했잖아요. 너희는 가짜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그걸 신문에다 넣었어요. 신문에다 공고까지 했어요. 그래도 고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는 가짜라고 해도 고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법적으로 이걸 까야 되니까. 까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 안 하는 거예요. 신문에다 공고까지 했어요. 자유민주당에서. 이 사람들은 가짜다, 진짜 국회의원 아니다, 가짜로 된 거다. 53명을 공개했는데도 억울하면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하면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입증을, 그러면 당신네 선거구를 한번 까보자. 그 투표함 보관한 거 열어보자. 그러면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잖아. 그래서 총 준비 기간이 4에서 6개월 이상, 이걸 계획해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이런 계획으로 63대 36을 맞춰보자 하려고 해서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하려고 다 사람 동원해서 해보려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더라고. 이거를 63대 36의 표를 맞추려고, 퍼센테이를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거를 사람들이 표를 맞춰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가, 몇 명이 소요가 되냐면 5,200명에서 1,200명이 들어가. 50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가운데 여러분 그 배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더군다나 그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걸 아는 사람 신고하면, 확증이 되면 100억을 주겠다 그래서 100억 상금을 걸었거든. 근데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몇 표를 쑤셔 넣는 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63대 36으로 만들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이제 50개 지역을 했을 때 2만원 숫자가 들어간다. 근데 이건 불가능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이디 번호를 주고 패스워드를 주면 요걸 가지고서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해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대개 중국이나 북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커를 하면 바로 떠요.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도 그 SK 거 지금 이번에 많이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든요. 유출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딱 그 누가 몰래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해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떠요. 이런 게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오는 건 안다고요. 근데 이게 안 밝혀지거든요. 해커가 들어온 거. 그건 무슨 얘기냐?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사람이 3명 내지 5명이 저쪽 사람들에게 표를 조작할 수 있도록 아이디 번호와 패스 번호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대문 열어놓고 도둑질 해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담 넘어온 것도 아니고 대문 열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 투표 대상자의 유권자 정보를 선별하고 실제 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득표 비율 자동으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조정을 하는데 얼마면 되느냐? 이거 해보니까 조작을 해보니까 몇 명이면 이 조작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보세요. 입력 시스템 관리자 1명, 요걸 입력하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입력 알고리즘 개발자, 자동 변조하는 거예요. 자동 변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쪽에서 숫자 아까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러준다고 그랬죠. 에? 불러줘요. 자, A라는 사람이 갑동이가 70표, 그 다음에 을동이가 40표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걸 넣으면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DB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걸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갑동이가 아까 70표였는데 40표, 을동이가 40표였는데 70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서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걸 덮었을까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덮어버리면 바뀌는 거야. 컴퓨터에서. 이런 거죠. 부정선거 그랬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글자를 고쳐서 선거 부정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그러면 누르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그거 다 아는데. 그런데 통제자는 1명, 로그인 은폐자는 1명인데 이게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컴퓨터로 몇 명이면 가능하냐? 넘겨주세요. 선택 사전투표 전산 조작 시나리오는 3명에서 5명이면 된다. 전략적으로 조작 대상을 선정해서 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야, 어느 지역은 박빙이다, 어느 지역은 박빙이다. 이걸 다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에 요거 조금만 고쳐놓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산이야. 그래서 독일 같은 데도 이제 대만 같은 데도 전산으로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실제 진행 순서를 한번 살펴봤어. 첫째, 1단계 사전투표 집계 정상 수행. 전국 50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개표했어요. 지역 개표소에서 전산 입력, 전산 개표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 나온 대로 정상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데까지는 부정이 있어 없어? 숫자적으로 계수한 거는 별 없어요. 거기는 몇 틀려도 이거는 착오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요게 바로 DB로 넘어가는 순간, 두 번째 볼게요. 중앙 서버에서는 발표용 DB 혹은 중간 처리용 DB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간 서버가 또 하나 있거든요. DB가 존재하는데 해당 DB를 담당하는 내부자가 특정 지역구 50곳의 사전투표 결과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 가서 자동화로 비율을 덮어 쓰는데 여기 보십시오. A 지역에 실제 입력은 어떻게 됐냐면 실제 입력은 야당이 52, 여당이 47이요. 누가 이겼죠? 야당이 이겼죠. 실제 여기서 입력시키는 거는 52,
47 입력을 시켰어. 그게 맞아. 투표 용지에다 결과 낸 게. 근데 이게 서버를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딱 저쪽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변경이 얼마 나오냐면 63대 36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퍼센테이지 63% 대 36% 퍼센테이지가 몇 군데 나왔죠? 1555가 나와. 이게 뭐예요? 컴퓨터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이거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맞힐 수 있는, 요렇게 조작해서 맞힐 수 있는 게 10경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수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지역도 실제적으로는 야당이 49, 여당이 50이었는데 변경시키니까 63대 36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63대 36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이해되세요? 똑똑하세요, 여러분들. 4단계로 가서 보면 로그 제거 및 추적 방지. 그래서 이제 뭐냐, 기록 삭제, 변경 기록을 은폐하고 백업 서버 또는 전산 감시 회피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백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전문으로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움직여 보니까 이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7단계가 가장 위험한 것이었냐? 국민은 어디만 보냐면 숫자만 본다 이거야. 기록이 저쪽에서 기록이 정산됐잖아요. 저쪽 선거관리위원장이 몇 표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록을 해요. 여당 야당 기록을 해요. 똑같이 기록을 해.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국민은 숫자만 보니까 개표 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종이가 있어요. 통계표가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이게 몇 표 그러면 넣어요. 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넘겨서 보실게요. 자, 보세요. 투표함 개봉했죠? 분류 검토했죠? 개표 상한표 작성했죠? 위원장이 공포했습니다. 개표까지 다 몇 표 이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수검표 해킹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자 이거야. 이거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위원장이 공포하는 것을 입력하는 사람이 입력하겠죠? 컴퓨터로? 그래서 입력을 해. 입력 중앙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중앙 서버로 전송을 하면 이미 이 안에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몇 퍼센트를 가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어디에게?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래가지고 요게 딱 들어가면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처럼 63대 36%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중앙 서버가 있죠. 중앙 서버에 다 연결시켜서 방송국들이 다 여기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가지고 이쪽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국민에게 공가돼서 나오는 게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 밑에 나오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진짜가 들어가서 가짜가 나오는 거야. 입력할 때까지는 진짜야. 그래서 어디로 해야 되냐면 여기 입력할 때 그 도표 있잖아요. 통계표 나와 있잖아요. 개표 몇 개에 그거를 사진 찍어놔야 된다는 거야. 그걸 사진 찍어놓고 중앙 서버 전송돼서 통과돼서 나온 거 있죠. 나온 거 있잖아. 그거하고 딱 맞춰보면 뒤집어져 있는 거야. 요거를 밝혀내야 이번에 부정선거를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 언론 믿으면 돼, 안 돼? 이미 결과치만 딱 나오는데 이미 부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기록 보고서 보면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결과를 입력 보고해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막 할 때 소리도 났고,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이것을 사진 찍고 다 이것도 개수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수해 보면 차이가 난다 안 된다 그걸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얘기한 거냐면 아까 투표함 봉지에다 그 투표구에다 이렇게 싸놓은 거 있잖아요. 투표 그거 까자. 그리고 여기 중앙 서버 오기 전에 입력 서버 통과돼서 나온 결과 있지 않냐.
그거하고 비교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거 할만하잖아. 할만하잖아요.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고 요것만 좀 공개해달라 한 거거든. 근데 그걸 했어 안 했어요? 안 하지. 왜? 하면 끝나는데. 이게 부정선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요거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공개하는 거야. 내가 어저께 광화문에 나가서도 이걸 외친 거야. 요 문제를 봐야 된다. 요거 안 밝히면 대한민국 소망 없는 거야. 이걸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봤어요. 시나리오 A를 봤어요. N을 보니까 위원장이 수기로 확인한 개표 상황표를 보고 발표를 한단 말이야. 수기로 지금 몇 표 나왔다 종이에다 쓴 거 그걸 보고 발표해요. 그러면 전산 입력 담당자가 해당 수치를 다르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에? 근데 거기서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다르게 입력하기가 어려워요.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되냐면 다르게 입력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중앙 서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조작된 수치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멀쩡해. 이거 통계도 멀쩡하잖아요. 이 투표한 것도 멀쩡하잖아요. 어디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중앙 서버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산 개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전산 개표. 그래서 독일, 영국,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칠레도 지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게 부정선거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 B라인부터 보면 시나리오 B 보면 중앙 서버에 수치 덮어쓰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역 선관위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도 사실적인 걸 집어넣어도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서버 접속자가 DB 값을 수동으로 수정을 해요. 요거 바꿀까요? 딱 바꿔요. 그러면 36대 63, 63대 36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 했느냐? 똑같이 63대 36으로 퍼센테이지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 됐을 때 표가 63대 36%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어디를 통해서 그게 했느냐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개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관리위원회 거를 쓰지 마라, 거기서 하지 마라, 수개표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렇게 했으면 내가 얘기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이에요. 그걸 중앙 서버를 안 사용했으면 몰라도 사용했으면 끝난 거야. 네.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 나오는 결과만 국민이 본단 말이야. 결과만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게 입력인데 그걸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선관위 참관인 개표 상황표는 전부 우리가 볼 때 여기까지 입력할 때까지는 정상. 입력할 때까지는 뭐라고요? 정상. 들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조작은 몇 명이면 가능하다고? 3명에서 5명이면 가능하다고. 3명에서 5명.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디에서 그거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이거를 장재원 박사가 조사하자 그런데 다 기각시켰거든. 이 사람들 조사하자 그랬잖아요.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번에 한 게 뭐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도록 15%를 이미 접속해놨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멍청하게 쏘가서는 안 된다고. 자, 여기 C라인으로 가서 보면 시나리오 C 공개용 화면 통계만 조작했다. 내부적으로 실제 개표 결과 맞게 저장되어 있어도 아무리 맞게 저장돼서 DB값을 해보니까 외부에 제공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방송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도 실제적인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조작된 게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국민에게 넘어가는 조작된 것만 노출된다. 진짜 결과는 안 보여주고 가짜만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B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로그 추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DB를 보자 하는 건데 안 보여주잖아요. 필요인원 구상을 보면 여기서 쭉 제가 3명에서 5명이면 된다.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남영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인천 동구 미추홀구에서 투표함 3개를 잃어버렸어. 3개를 잃어버렸는데 사전 투표함입니다.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진 거야. 투표함 3개가 분실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계가 다 조직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 이게요, 국민의힘이나 여기도 국회의원에 얘네들이 주고받고 한 게 있다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의논하지 않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만 불쌍하죠. 여러분,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될 자격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자, 영상을 한번 아까 본 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익숙하게 위해서 아까 낮에 봤던 거 한번 더 보고, 우리나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김진이라는 분이 다 알아요. 그거 2개를 한번 보겠는데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실험에는 전자투표기의 메모리 카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해커도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전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투표기가 해킹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It's impossible. So I vote no. I'm going to mark this ballot no. 그 결과 모의 투표 참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노에 투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투표지들이 전자 투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잠깐만 멈춰봐요. 조금 앞으로 조금으로 좀 당겨줘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투표해본 결과가 해킹이 불가능하다가 6표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해킹할 수 있다가 2표 나왔죠. 근데 요거를 이 DB를 통과시키는 거야. DB를 통과시켜 보는 거야. 거기 통과시키는 데부터 다시 한번 시작. 가 공개됐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조금 앞으로 더 갔어. 이거는 결과가 찍혀서 나오는 거고. 그 결과 모의 투표 참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노에 투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투표지들이 전자 투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Oh no! What is it? 7 yes, 1 no. Oh my god! Oh my gosh! Let me see. Here's the tape. 7 people said it could be hacked. And we put through 6 and 2. 6 no no's and 2 yes. Oh my gosh! Do you know what this means? 곧이어 실험에 잠깐 사용된 멈춰요. 전자투표기는 네. 자, 지금 보니까 중앙 서버를 통과를 하고 나니까 7대1로 바뀌었죠. 2대6이었던 게 찬성이 2, 반대가, 그러니까 해커가 된다가 2, 안 된다가 6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앙 서버를 딱 통과하는 순간에 해킹이 된다가 7, 그리고 안 된다가 1, 이렇게 바뀌었죠. 숫자가 늘었죠. 그러면 요 내용이 중앙 서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지금 시연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7대1로 바뀐 것을 지금 저기다 넣으면 이게 방송국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투표 결과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 다른 곳에 위치한 컴퓨터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에서 전자투표기로 선거를 하고 중앙 서버 컴퓨터에 전송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숨죽인 표정으로 투표 결과가 전송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해커에 의해서 조작된 투표 결과의 전송이 완료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Susan, what does this mean for you? Makes me cry. I'm sorry, but it does. Why? Why? There's so many reasons. The reasons because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are giving their lives to try to make our elections secure, and they're being called conspiracy theorists and technophobes, and these vendors are lying and saying that everything's all right, and it's not all right. 만약 전자투표기가 이렇게 손쉽게 해커의 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 역할을 해야 공평한 게임이.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 보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항이 뭐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를 뽑아서 국민들이 세워주는 거란 말이야. 대의민주정치라고 해요. 대의민주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컴퓨터가 지도자를 세우니까 국민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국민이 두려워 안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무법천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저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김진거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김진거. 지금 제가 어제 똑같은 얘기 잘 들어보세요. 발표하기 직전에 직접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 제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것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 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 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의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이래버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더라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개표 올 때에 그 DB에다 입력만 시키면은 다 사전 선거 모든 거 뭐 부재자 투표 이런 것도 다 조작이 가능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방송에 쫙 나오는 순간에는 이미 중앙 서버를 통과돼서 나온 그 개표 가짜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쏟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도 다 먹힌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것을 이번에 밝혀내고 이걸 지금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아까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여기 간첩 많아요. 몸 조심하세요. 왜요? 목사님이 다 터뜨리잖아요. 날들어 걱정이 돼서 왔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해. 동네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정도 선거 조작이면 부정선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부정선거는 발표돼서 이게 확인이 돼야 부정선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선거는 분명히 잘못된 선거입니다. 잘못된 선거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이거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알아도 일부러 은폐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번에 시연회를 했어. 시연회를 했는데 해킹 이 김용빈이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사무총장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용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가. 전용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킹이 불가능하다. 일반 해선 통신망이 아니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과 사전투표소 간에 바로 직접 전용선을 설치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쪽 사전투표소 간에 이게 서버가 전용선이 따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커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맞아요. 해커가 전용선은 침투 못해요. 그러나 넘겨서 보시면 전용선 해명은 외부 해킹 방지일 뿐이에요. 외부의 해킹 못 오게. 그런데 뭐냐? 요거는 이런 답이라고. 키를 가진 내부자 앞에서 자물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에 키가 있는데 열어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해킹이 아닌 정상 접근을 통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킹을 해서 막 가짜 들어온 게 아니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치면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주면은 그 사람 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내 거를 열어야 될 경우에는 우리 사무장한테 제가 야, 저기 아이디는 이거고 패스워드는 이거야. 그거 들어가서 그거 좀 보고 다운 좀 받아줘. 그러면 들어가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들어왔다는 흔적만 남지 누가 이걸 가져갔는지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전용선이 있기 때문에 해커가 없는데 부정선거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내부자가 했다. 그걸 시인한 거예요. 이게 김용빈이가 그 얘기는 내부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했다. 이거 시인한 거라고. 이런 거를 기자들이 하나도 안 다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관위 해명 의미를 분석한 거. 여러분 이거요. 제가 이런 걸 기자의 여러 사람들을 다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한 거야. 그냥 된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돈 많이 써요. 이런 거 밝혀내는 게 그냥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야 나라를 바로 고칠 거 아니야. 그렇죠? 소리만 지른다고 되냐고. 소리만 지른다고. 자, 여기 보세요. 전용선을 쓰니까 외부 해킹 못한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프레임 전환을 포함한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내부 조작은 말하지 않고, 내부 조작자가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외부 해킹만 방어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했다. 즉 핵심 의혹은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선관위 내부에서 고의로 조작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바꿨을 가능성인데, 이걸 전용선이라는 기술적 보안 문제로 흐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기자가 나한테 알려줬어.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난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쏘구면 안 돼요. 이거 다 파헤쳐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전용선 해명은 기술적으로 맞는 말인가? 맞는다. 해치기 못한다. 맞는다. 의혹 본질은 설명하는가? 아니다. 내부자 조작은 전용선과 무관하다. 이건 아니다. 선관위가 이런 해명만 내놓는 이유는 뭐냐? 의도적 프레임 전환 또는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핵심 문제가 뭐냐? 내부자 또는 고위층의 조직적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됐느냐? 그 이유는
0.73% 차이로 됐는데요. 이재명이가 0.73%면은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 전국적으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작이니까. 이 사람들이 통계를 잘못 낸 거야. 이 정도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만 올리자고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생각한 것보다 표가 엄청 많이 나온 거야. 당일 투표에서. 그래서 24만 표로 이긴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통계학상으로는 300만 표 이상을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선거는 확실하니까 우리 모두 이번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론 좀 보세요. 쭉쭉 넘어.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지키려는 이들의 땀과 눈물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가 아니라 주권이다. 우리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우리는 잡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것이지만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되죠? 나도 이해하는데 여러분도 이해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비리는 바로 개표해가지고 통계까지 해서 입력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는데, 입력하고 딱 들어가는 중앙 서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중간 서버가 각 방송국으로 전송이 되는데 그 전송되는 것은 이미 조작된 것이 전송되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번 선거에는 더 이상 속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런데 저들이 지금 이 선거법을 고치고 이거 하자, 그날 그 마지막 통계를 가지고 입력하는 거 사진 찍게 해달라, 이거를 좀 해야 돼. 근데 이거 사진 찍게 해달라, 걔들이 이걸 반대할 거라고. 지금 뭐든지 반대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니까. 그러면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인데요, 제2의 이승만 때처럼 들고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어도 현찮을 판이야.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난 이게 많이 퍼지길 바라요. 유튜버들한테 제가 막 뿌리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 여러분도 이거 내가 유튜브로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막 퍼날르세요. 대학생들에게 막 뿌려야 돼요. 그럼 대학생들은 컴퓨터를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아 그렇구나, 이거 아는 순간에 부정선거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래층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층에 여러분 간단하게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하고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